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12월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확실히 둔화되고 주춤되고 있긴 하지만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여전히 200일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추세 이탈 가능성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세인데요. 최근 달러화 반등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간밤에 104달러 선으로 밀려 내려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신흥국 증시의 선별적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11월에 달러 인덱스가 2010년 9월 이후 12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외국인의 자금이 신흥국으로 밀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흥국 증시 선별적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가장 강한 것은 바로 인도 증시인데요. 인도 증시가 12월 초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제조업 경기 확장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독자적인 경제 구조를 갖고 있거나 자원 부국이라고 하는데 인도는 독자적인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경제가 내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6.1%로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애플의 생산 라인을 인도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탈중국의 수혜 국가로 인도가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물가가 둔화되고 연준의 긴축 부담이 완화되면 계속해서 외국인 자금은 신흥국으로 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주식시장은 좀 부진한 듯 보이긴 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는 구간 속에서도 이 경기선인 121선을 지키면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고요. 이 121선을 지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은 어떤 힌트를 또 얻어볼 수 있을까요? 세 분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세 분의 강한 녀석들 오늘 금요일장의 코멘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일단 멈춤, 최태규 전문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윤겸 전문가 평정 플러스 반등 플러스 성장이라고 꼽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신상원 전문가 코멘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어쨌든 이 2350선 초반으로는 내려서지 않습니다. 2350선 후반 정도까지 해서 저점을 찍고 지금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주 이벤트만 무사 통과한다면 이제 좀 바닥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또 이르게 그 바닥을 논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도 고민을 치열하게 하시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뭐 2350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기대감이죠. 그리고 또 뭐 차트적이나 아니면 수급을 봤을 때 그 정도에서 이전에 급하게 좀 외국인 수급도 들어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를 예상을 좀 했었는데 다행히 기대감까지는 맞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확실하게 정확하게 이게 정답처럼 나오는 건 아니니까 유념해 주시고 또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고 항상 주말에는 불확실한 요소들, 이벤트들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멈춤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좀 마음 편하게 주말을 보내셔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지금 13일, 14일 중요한 다들 귀 아프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지금 미국 시장도 그렇고 계속 지금 다 경계감, 우려감 계속 그러면서 어제 이제 반발 매수 좀 나오면서 좀 하락의 폭을 좀 줄이고 이게 반등이 나왔다고 해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닐 겁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럴 때는 좀 관망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관망도 전략이라는 중요한 그 주식의 전략 중에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멈추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이탈이 계속 이어진 한 주라고 이번 주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국인 자금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나온 것도 있고 경계감에서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그렇다고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매도가 나온 게 지수에 이제 좀 조정에 좀 장기화되는, 그러니까 좀 길어지는 우리의 바람보다는 좀 긴 거죠. 우리는 항상 빨리빨리 올라가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환율의 움직임은 계속 1,300원 수준을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구조적으로 우리 시장이 안 좋은 게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 스탠스, 포지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고 아직은 볼 수가 있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을 한다고 하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나 런으로 우리 시장으로 왔던 게 다시 좀 조정이 나오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난달하고 10월 이렇게 차이나는의 수혜를 입었던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이제 조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들도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외국인들이 나간다면, 나가고 있다면 한 1조 넘게 지금 나간 것 같은데, 이번 주에 또 돌아오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뀌면 또 어느 정도 사이클 지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 정도 또는 연말이나 새해를 예상하는데, 그때 또 다시 한번 관련된 종목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스피는 심각함이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이제 중국 얘기를 드렸는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이제 12일이다, 19일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요 내용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 게,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이 얘기거리를 준비했는데 벌써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정상끼리 말한 거를 밑에 실무진들끼리 어느 정도 더 다시 한번 논의하면서 구체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북핵 문제도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북핵 문제는 요즘에 다행히 시장에 큰 영향을 안 미치니까 우리 주식에 이제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컨텐츠, 미디어, 오늘 대부분 많이 오르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계속 강조드렸던 컨텐츠들이 쉬었다 또 오르고 쉬었다 오르고 이렇게 되는 것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하락장, 또 주말인데 드라마도 좀 재밌게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 팬심에는 불황이 없다라는 말이 이게 매니아들 차이에서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하이브나 이런 SM이나 이런 쪽들 엔터주들도 보면 기관들이 좀 관심 갖는 게 하이브 디어유인 것 같고요. 또 외국인들은 JYP나 SM이나 YG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근데 YG가 가장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JYP나 SM은 이제 좀 그룹들이 되게 체계적으로 잘 움직이는 것 같고, 또 하이브나 디어유는 워낙 바닥에서 있기 때문에, 특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지인인가요? 제가 멤버를 보는데 군대를 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 다지는 거는 이제 끝난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6명인가요? 7명인가요? 그렇죠. 이게 한 그룹이 100을 벌었지만 이게 한 분이 없어진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야. 한 멤버들이 다시 돌아가면서 매출을 일으키면 어쩌면 그 전에 여럿이 100을 벌던 거를 더 능가하는 매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엔터 얘기하다 보니까 종이의 집 2, 우리나라에서 이제 한국화해서 만든 공동경제구역 파트 2가 조금 전에 보니까 넷플릭스에 공개가 됐더라고요. 이 관련된 종목들, 카카오, 그리고 콘텐츠리 중앙입니다. 이런 종목들도 한번 흐름을 한한령 기대감과 함께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BH 엔터테인먼트하고 스튜디오 지음이라는 곳에서 만든 건데, BH 엔터테인먼트는 배우 이병헌 씨의 그 회사였었죠. 근데 카카오 엔터 투자하고 그 카카오 엔터의 대주주는 카카오고, 또 컨텐츠 지음은 컨텐츠리 중앙이 이제 또 대주주고, 이렇게 관련이 돼 있으니까 그런 흐름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즐거운 주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얘기를 하나 더 드리자면, 나빠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시장이 기본적인 가치보다 더 많이 올랐던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경기 위축되고 긴축을 하고 이러는 거에서 거품이 빠지는 구간이라고 보고, 이 안에서 실적이 그래도 받쳐주는 것들, 옥석을 가리는 구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초 단위로 단타를 치시고 이럴 게 아니라면 앞을 보고 내년 1분기, 2분기를 바닥 짚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 좀 역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체크할 포인트들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10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수소법 개정안이 시행 예정이 좀 돼 있고요. 또 혈액학회, 그리고 12일에 프랑스하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재건 관련해서 양자 국제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 관련주들 좀 볼 필요 있고, 또 한중 이 외교회담이 다음 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의 이벤트는 저거였습니다.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 아바타 관련해서 이제 감독이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배우들과. 그리고 14일에 그 아바타가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관련주들 이미 시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챙기는 날이고요.
다시 또 월요일, 화요일 쉬는 구간에 거기서 또 시세가 지금 세게 나왔던 것들, 쉬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일, 14일에는 FOMC 관련 소비자 물가지수 이런 것들 나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15일에는 미국 11월 소매 판매, 그 다음에 산업생산, 22 기준금리 결정되는 거, 그리고 16일에는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살펴보면서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정말 뭐 주말에 풍성한 뭐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이 많이 있군요. 편안하게 보내면서 이 풍성한 생각거리들을 상상하면서 좀 편안하게 즐겁게 보내시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우리 채팅창에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신상원 전문가님 말씀대로 오늘은 일단 멈추고 주말 즐겁게 보내겠습니다. 소희님께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주말 동안의 생각거리 가운데서는 주로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아바타2, 3시간 20분짜리 영화거든요. 저는 아바타 1을 못 본 거의 희귀한 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근데 그 저만의 이유는 있어요. 제가 좀 취향을 좀 확고하게 가져가는 타입이어서 제 취향에는 사실 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때 못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시러 가실 거죠? 저는 보러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또 이런 컨텐츠 미디어, 그런 기술적인 것, CG 이런 거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뭐 그런 일도 좀 관련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네. 보고 싶은데 근데 극장에는 그렇게 생각보다 관객이 많이 안 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우리나라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워낙 이 OTT나 이런 게 발전되니까 나중에 편하게 보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매율은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바타가 뭐 얘기를 좀 하자면 이게 항상 기술에 뭔가 혁신을 가져오는 일을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한번 봐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네, 우리가 안 봐줘도 중국인들도 난리 났더라고요. 예매 6시간 만에 1000만을 이미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1000만 안고 가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굉장한 흥행작이지만 중국은 워낙 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해주신 그 드라마 가운데서 지금 이제 방영 앞두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6월에도 방영이 됐었어요. 네. 종이의 집, 네. 공동경제구역 파트 2. 네. 원래는 또 넷플릭스에서 오리지널로 다른 나라 이야기더라고요, 이게. 네, 스페인인가 뭐 그쪽 약간 그런 예. 스페인어를 쓰는 게 나온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6월에도 한번 방영을 했었는데 그때는 좀 잠잠하지 않았나요? 근데 그 매니아층이 워낙 많아서 괜찮았던 평이 있는데 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좀 반향이 좀 적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알령하고 이게 맞물려져서 어떻게 오늘 또 딱 컨텐츠들이 움직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컨텐츠리 중앙이나 뭐 카카오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제작을 하진 않았는데 그런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아바타2 관련주, 영화주는 오늘 매도 의견 주셨고요. 나머지 영화판. 드라마 관련주도 다 움직이거든요. 웹툰까지. 모두 매도 관점에서 오늘 좀 봐야 될까요? 선별적으로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CJ, CGV는 너무 바닥에서 한 40% 정도 올랐는데 이 극장을 간다는 게 좀 약간 생활의 패턴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CJ, CGV의 주가가 보면은 코로나 전에도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그렇게 낮은 게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극장 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있고 또 OTT로 많이 갈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바타 관련주는 이제 시세가 이번 주에 좀 나왔습니다. 뭐 알로이스라든가 뭐 어제 하잉크 뭐 이런 좀 작은 애들이 좀 움직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덱스터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좀 크게 이미 준비돼서 올라온 게 있으니까 오늘은 그런 것들은 돌아봤을 때 이번 주에 최소한 2자리는 올라왔다 그러면 저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서 또 숨고르기 하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채팅창에서 레제비츠님과 또 소희님께서 아바타1 저도 안 봤어요 라고 동조를 해주셨고, 이렇게 많이 계시네요. 생각보다 제가 안 봤다 그랬더니 다들 이런 사람이 있나 하면서 쳐다보시던데, 네, 우리 다 같이 아바타1 보도록 해요. 예, 아바타2 정말 엄청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바타2의 모멘텀 남아있다고 보시면 초록불,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 아직 모멘텀 유효하다고 보시면 빨간불, 양자택일을 해주셔도 되고요. 둘 다 선택하시려면 노란불 주시면 됩니다. 아바타2, 중국의 한알령 해제,
이 두 가지 모멘텀 여전히 유효하다고 세 분 모두 보고 계시는데요. 최태규 전문가님. 나는 둘 다 관심 없다는데 그렇게 질문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그러는 건데 관심 없으셔서 나는 그러신가요? 내 스스로 자체가 뭐 이 영화 같은 거를 거의 안 봐요. 뭐 아바타고 뭐고 뭐 드라마도 그렇고 다 안 봅니다. 저는 일단 솔직히 그냥 하루 종일 이 주식 생각하는데 막 게임 이런 것들 뭐 미디어 이런 쪽은 제가 별로 이제 관심도 없고 잘 안 보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막 이야기했을 때 와 우리 조금 그래도 나이가 나보다 조금 어리신 이런 분들은 거기에 좀 귀 기울이시고 나 같은 경우는 조금 전통적인 이쪽으로 좀 관심 갖고 좀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차트 분석의 한마디를 꼭 듣고 싶습니다. 최태규 전문가님, 이들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급등을 단기하긴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낙폭과대주인 것들이 아직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이제 이런 애들 볼 때는 이제 한번 월봉 놓고 보세요. 월봉 놓고 고점에서 저점 딱 찍은 다음에 그러면 한번 우리가 CJV를 한번 놓고 볼까요? 이 CJCGV 월봉 놓고 한번 제가 여러분들하고 방향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CGV 딱 놓고 보면 아이고 이 봐봐요 지금 이런 애들은 이제 4등분 해보면 돼요. 일단 4등분 딱 해보면은 이랬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할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애들이 이런 저점 자리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얘가 진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간값 이 자리에서 위아래 요런 자리. 그럼 지금은 밑에서 올라왔지만 분명히 매력적으로 매수 자리는 맞아요. 근데 이런 애들을 우리가 매수했을 때 이건 뭐예요? 이 월봉 차트예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럼 내가 뭐 여기서 많이 올라와서 샀는데 마이너스 20%예요 라고 했을 때 그거는 그때 흐름 보면서 또 사야죠. 왜? 우리는 이 월봉만 놓고 몇 년의 흐름으로 봤을 때 얘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41,000원 이런 자리는 진짜 엎어져도 간다. 근데 시간적 투자를 해야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오늘 당장 41,000원이 아니고 한 달 있다 41,000원이 아니라 어찌 보면 6개월, 1년 그 이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간다. CJCGV가 망하지 않으면 나는 매수가가 7만 원인데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결국 얘가 여기까지 이 41,000원까지 가게 되면 또 여기서 변동을 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간 다음에 얘가 여기서 맞고 오히려 이러한 자리 한 32,000원짜리 오면 이것도 매수 자리예요. 그래 놓고 여기서 매수했을 때 어디? 7만 원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내가 봤을 때 뭐 CJ 브랜드라는 것만 놓고 보더라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그러나 큰 그림에서 보자. 왜 지금 자리에서 이제 일봉 놓고 지금 샀을 때 물릴 수 있을까? 물리죠 이거. 이거 지금 이격 벌어지고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어디서 사야 돼요? 내가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이게 18,500원 이 자리까지 기다리면 올까요? 장담하건대 한 달, 두 달 안에 다시 옵니다. 18,500원. 그래 놓고 또 치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 매물대 보았을 때 27,000원 여기까지 또 놓고 우리가 가는 거죠. 여기서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줘야 돼. 요즘 내가 봐도 이 미디어 콘텐츠 얘네들 장난 아니네. 제가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죠? 나도 이제라도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일단 단기 고점이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달달커피님께서 최태규 전문가님 너무 좋아하는데 때론 휴식도 필요하시다고 영화 보시라고 추천해 주시는 시청자분도 계시네요. CJCGV 시간 투자가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채팅창에서 종이의 나라 이야기들 많은데 스페인 작품이 더 재밌다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근데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내년도 다작 콘텐츠주로 꼽힙니다. 그래서 이 종이의 집 모멘텀만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럼 윤겸 전문가님 노란불 주셨죠? 네, 이제 아바타 지금 뭐 2가 이제 일주일 뭐 앞으로 이제 개봉하는데 뭐 예매율도 높고요. 아바타 1 저도 보긴 했는데 그때는 이제 뭐 우주 미래 가상 그 배경이었고
이번에는 뭐 물의 길이라고 해서 물을 주제로 해서 이제 또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대감이 있어서 워낙 또 대작이었고 그래서 관심도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음 주 신규 매수 괜찮을까요? 아바타2 관련주? 예, 이제 뭐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관련주를 갖다가 조금, 뭐, 예를 들어 뭐 CG 컴퓨터 그래픽 관련은 덱스터 같은, 종목도 연관성이 있으니까 저도 그런 종목을 좀 보고 있거든요. 추가 상승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한알령 OTT 관련해서도, 지금 움직이고 또 있고, 이따 뭐 시황 때 한번 언급도 드리겠지만은, 상승세는 아직 시작돼서 좀 더 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 물론 이제 눌렀다 조정해서 가긴 하겠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아바타2 개봉일까지 일주일 넘게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 17일 개봉입니다. 그리고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 정상이 아니죠. 한중 그 외교장관 회담도 좀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신상원 전문가님. 네, 이제 아마 좋은 쪽으로 지금 자꾸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원고를 하기 전에 몰랐는데 그 키스트에서도 이제 뭐 구경인가요? 네, 뭐 그거 구경이. 이제 그 수출 이슈도 나오고 그 수출이 나온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이미 벌써 민간에서는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한알령 관련해서는 컨텐츠들, 그러니까 드라마를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제가 뭐 다른 아침 프로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벌써 이렇게 쭉 10% 넘게 이미 한 2주 만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뭐 도깨비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벌써 나오고 있고 또 화장품주들도 2주 전부터 말씀드렸지만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 같은 경우도 수요일부터 이제 관람이 가능한 14일부터 이렇게 돼 있고 전 세계에서 최초래요. 우리나라 개봉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바타에 어떤 기술이 쓰였느냐에 따라서 뭐 VFX라고 이제 하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따라서 덱스터가 이미 벌써 반응이 나와요. 그럼 오늘 같은 때는 차익 실현하고 쉴 때 또 관련돼서 화질 관련 개선. 그러니까 이게 영상으로 해서 그 콘텐츠까지 다 연결이 돼요. 그럼 뭐 4x4라든가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을 보면서 이렇게 파동들이 있을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그 뭐 맥점을 잘 잡는다면 재미를 좀 보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100을 생각한다면 60, 70에서 멈추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욕심을 너무 많이 부리시지는 마시고 기대를 낮추면서 수익률을 가져가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여러 콘텐츠 이야기들 정말 많은데요. 첫 번째 코멘트 알아봤고요. 두 번째 코멘트입니다. 최태규 전문가, 내가 제일 잘 나가. 바닥에서라는 부제를 주셨거든요. 바닥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 무엇일까요? 네, 요즘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방향 잡는데 도움이 되고자 얼마 전에 이제 5G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왜 5G가 안 가고 가야 될 부분. 오늘 또 시장에서 제일 잘 가는 게 5G죠. 뭐 RFHRC가 막 10% 이상 가고 KMW, 서진 시스템 뭐 이런 애들 막 뜨고 가는데 자 오늘은 또 하나. 우리 제약바이오 관심 많으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정말 고점에서 많이 빠진 업종 중에 하나예요. 뭐 아까 CJ, CGV도 어마무시하게 빠졌는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제약바이오 우리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좋아해요. 왜 막 올라갈 때 정말 드라마틱하게 올라가니까. 자, 거래소 같은 경우, 이거 어제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때, 셀트리온 같은 경우 마이너스 56%예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마이너스 77%. 그 다음에 SD 바이오센서는 마이너스 61%.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63, HLB 마이너스 66,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마이너스 71, CJ는, 이거 마이너스 83%예요. 자,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힘이 없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보면 일단 이 제약바이오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가장 취약해요. 얘네들 거의 대부분 없고 이 자금 유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회사를 꾸려나간단 말이에요. 대부분 적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되고 또 재무제표상도 굉장히 안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주가가 안 좋아. 근데 더더욱 문제는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혀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발음이 조금 쉬어요. 코로나가 있으면서 일단 대면이 어려워지잖아요. 대면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임상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보통 이 제약바이오 얘네들은 임상 이런 거 1상에서 막 급등 나오고 2상 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거 자체가 나올 수 있는 1년, 2년 동안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에 대한 기술 수출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들이 엉망이 됐는데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조 단위로 계약된 게 5개나 있었는데 올해는 달랑 1개예요. 그것도 ABL 바이오가 조 1조 2천억인가 이렇게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연도별로 얼마 정도의 기술 수출을 했나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일단 올해는 지금 한 4조 3천억 일단 비공개도 있어요. 뭐 그런 거 해봐야 뭐 몇천억 되겠나요? 그래서 한 4조 3천억 올해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13조가 넘었습니다. 20년도에는 11조가 넘었고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8조 그리고 2018년도에는 5조 이런 식으로 일단 그 최근 5년 내에 보면 올해가 어찌 보면 또 가장 작아요. 그만큼 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임이 신통치 않을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올해의 기술 수출하는 애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얘네들의 주가 위치 보고 좀 반등할 가능성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GC셀이 리바라 인도 기업인데 일단 금액은 비공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가 큐티아 테라퓨틱스 중국 사노피 여기에다가 1조 2천억. 그다음에 이제 종군당 바이오가 뭐 83억 뭐 이렇게 졸졸하다가 2월 달에 노벨티 발음 어려운데 미국 기업에다가 한 8,700억 기술 수출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4월에 코오롱 생명과학이 싱가포르 기업에 7천억 정도 이렇게 좀 했고요. 자잘자잘한 거는 우리 좀 빼고요. 그다음에 9월 달에 보로노이가 미국 기업에 6,600억 동아 ST가 또 미국 기업에 4,700억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그래도 뭐 한 10개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제약바이오 이 섹터들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 걸까라고 했을 때 제가 과거의 흐름을 쫙 보면 주식시장이 막 화랑을 보여요. 그래 놓고 마지막 클라이맥스로 불꽃 튀는 섹터가 제약바이오였어요. 그리고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지금은 어때요? 뭐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나올 수는 있는데 얘네들이 그냥 바이오자만 들어가면 급등하는 건 진짜 시장에 한번 불 붙어가지고 막 옛날 막 신라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있죠. 그때는 어느 정도 좀 비중 담아도 돼요. 왜? 그때는 그냥 같이 가버리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선별해서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뭐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거 모든 거 봤을 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그럼 여기다 대놓고 비중 실어서는 안 돼요. 이 제약바이오는 특성상 얘네들 진짜 바이오자만 붙으면 다 가. 이럴 때는 짧게 트레이딩 하더라도 막 급등하니까 좀 나름대로 비중 실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비중 실으면서 매매할 섹터는 아니다. 그래서 이 제약바이오는 조금 긴 호흡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튼 뭔가 얘네는 임상 이런 것들 보고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투자하는데 그 임상에 대한 결과는 사장도 모르고 그 연구원도 몰라요. 왜? 어떻게 알겠어요? 해보니까 성공했다. 해보니까 실패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을 가지고 옆집 또리 엄마가 이거 된대 믿지 말아요. 그런 건 믿어서는 안 되고 내 스스로가 얘가 잘못됐을 때 감당할 수 있니? 그러한 비중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왜? 얘는 뭐 아니면 도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증시 사이클 가장 마지막에 불타오르는 제약바이오라고 꼽아주셨는데요. 현재 바닥을 다지는 그 시점에서는 일단 바이오주의 투자도 기간을 길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보셨어요. 단기간에 어쨌든 최근 몇 달 동안 바이오주들이 바닥에서 정말 많이 튀어 올랐었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긴 했지만 중국 리오프닝주 또 중국의 한알령 해제 기대감 있는 쪽 이쪽으로 확실히 시장의 매기가 좀 옮겨가긴 했지만요.
바이오주 지금 접근해도 괜찮다고 보실까요? 네, 최태규 전문가님. 그 종목별로 접근해야죠. 예를 들면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최근에 호재 뉴스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급등 나왔습니다. 이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가 좀 트레이딩 했던 종목인데 물려도 될 종목이에요. 왜? 형제가 있는데 한림병원 이쪽으로 형제가 해요. 그럼 기본적인 매출이 한림병원 쪽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눈 쪽에 관련돼서 전문 기업인데 우리 진짜 눈들 많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매출이 나오는데 얘네가 또 기술 수출 관련돼서 크게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건이 좀 한번 터져주면서 급등 나왔어요.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주 종목들 잘 보시면 호재 뉴스 나오고 더 가야 되는데 안 가. 그러면 얘네들이 보통 한 달, 두 달 퍼져요. 퍼진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도 보면 이렇게 막 뉴스 나와서 올라갔어. 그럼 이 자리에서 갈 듯 안 갈 듯 해요. 왜? 막 좀 변동을 주니까. 여기는 보유한 사람이 이절 잡고 트레이딩 하는 거지 신규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아까 얘기했듯이 기술 수출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대한민국 탑 브랜드인데 주가가 바닥이야. 그런 애들은 긴 호흡에서 좀 접근해 볼 만해요. 왜 순환하는 장세 속에서 얘네들도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니? 뭐 올라갈 수 있어요. 뭐 만약에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좀 줄이면서 어쩌고 저쩌고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놓으면 얘네들도 한번 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짧은 트레이딩을 볼 것이냐 아니면 좀 긴 호흡에서 갈 것이냐 그러한 것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자꾸 가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얘 긴 호흡으로 갈까요? 한번 월봉 보시고 위에서부터 진짜 75% 빠진 그 밑에서 얘가 주가가 형성되어 있어. 그럼 큰 흐름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바이오주에 대한 이해 해봤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경기 방어 주식들이 움직이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바이오주도 손꼽히기도 하고요. 또 오늘장에 움직이는 5G 통신 장비주도 또 무역 분쟁 이슈가 나왔을 때도 이전에 2018년에 강세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쪽 섹터에 속하기도 합니다. 바이오주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년 바이오주의 수익률 기대를 좀 나는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록불, 바이오주는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빨간불 주시죠. 내년 바이오주 주도 장세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일각에서 내주셨던 분도 계셨던 것 같은데 세 분 모두 바이오주에 대해서 보수적인 시각을 가져가고 전략 세우는 게 좋겠다고 보셨습니다. 신상원 전문가님은 혹시 탑픽 있으실까요? 바이오요? 네. 전 바이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고. 상당히 안 좋아하는데 이제 꿈은 또 있으니까 이 큰 수익을 기대할 만한 건 또 바이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어제 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레고캠 바이오 저 그것도 좋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또 1월 달에 그 JP 모건 헬스케어가 있잖아요.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이 또 꽤 있습니다. 또 루닛이라는 종목들. 저는 루닛이라는 종목 되게 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좀 불확실성이 좀 있는데 거기는 솔루션을 만드는 데니까 그런 회사들은 그래도 나중에 뭐 좀 임상이나 이런 거 큰 상관없이 어느 정도 먹거리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종목들을 좀 보고 있어요. 네. 윤기엄 전문가님은 바이오주 탑픽 있으세요? 뭐 사실은 저도 바이오주 쪽에 그렇게 큰 관심은 사실 안 뒀습니다. 그동안 계속 뭐 아시다시피 바이오의 기대감에 투자를 많이 했던 투자자분들이 낭패를 많이 봤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든지 그런 이제 결과물이 나올 줄 알고 기대했다가 그런 결과물 없이 어떠한 이제 막연한 기대감, 신약이 나오겠다라는 그런 부푼 그런 너무 큰 기대감에서 뭐 상당히 상승했다가 최근에 뭐 기약 없이 그냥 쭉쭉 빠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바이오에 큰 관심은 두지는 않고 있고요. 뭐 제약 쪽이라든지 최근에 뭐 종근당이라든지 몇 개 기업들이 어떤 신약 개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주가가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역시 결과물이 아닐까. 뭔가 구체적인 걸 뭔가 보여주지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린다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에서 고점 대비 가장 많이 하락한 섹터로 제약바이오를 최태규 전문가가 분석해 주셨는데요. 증시 사이클 말미에 항상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이 구간에서는 기간을 두고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코멘트 확인을 해볼게요.
윤겸 전문가 평정 플러스 반등 플러스 성장 의견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 주목하실까요? 네, 평정, 반등, 성장이라고 이렇게 키워드를 올려드렸는데 조금 이제 무슨 얘기인가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반적인 뭐 세계 증시, 미 증시도 다 혼조, 또 특히 다음 주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관망 눈치 이런 장 속에서 중국 관련 이야기거든요. 중국 경제 상황과 또 정치 상황, 증시 상황을 표현한 글인데요. 이따 이제 중국 증시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먼저 미국 증시 보면은 최근 이번 주죠. 5일간 연속 사실 저번 주 말미부터 5일간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침체 발언 언급이 이제 증시를 덮치면서 금리 인상 조절론이 나오다가 이제 반전하는 침체 분위기로 이제 바뀌면서 우려 그다음에 이제 투심이 냉각되면서 이제 5일간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제 어제부터 이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이죠. 저가 매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3대 이제 모든 종목들이 좀 오르는 그런 부분을 보였는데요. 오늘 뭐 금요일입니다. 어차피 이제 한 주도 지나갔고요. 뭐 이런 오늘이 월요일장이라면 다시 한번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긴 한데 마감하는 금요일이니까 조금 이제 정리하시고 점검하는 시간을 좀 저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13일 날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상당한 이제 중요한 지표죠. 우리가 매달 관심 있게 보는 지표, 방향성을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15일 날 FOMC 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에 대한 경계감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FOMC 앞두고 이제 빅스텝으로 갈 거라는 전반적인 이제 분위기는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에 따른 이제 변동성도 중요하지만은 내년 금리 과연 내년 물론 이제 빅스텝으로 해서 50bp를 가지만은 올해가 마감되고 내년 금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최종 내년에 갔을 때 마지막 최종 금리는 어디까지 갈 것이냐. 그 부분이 상당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최종 금리에 대한 예상치 그런 부분이 이제 약간 이제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반적인 우려와 걱정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이제 관망, 경계, 투심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조금 뭐 연말까지 산타랠리라든지 연말 상승장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혼재되고 혼합되는 그런 증시가 펼쳐지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평가하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키워드에 이제 키포인트 이제 평정 플러스 반등 플러스 성장이라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 당국이 드디어 이제 방역 조정 및 완화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시점에 와서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정부가 손을 백기를 들었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어렵다 하더라도 어떠한 이제 체제에 대한 도전, 어떠한 이제 반란이라든지 시위 이런 뭐 민주화의 시위라면은 뭐 경제가 망가지더라도 중국 당국이 이걸 허락하고 그만 놔두겠습니까? 어떠한 무력으로라도 진압을 하고 정리를 할 텐데 역시 그 팬데믹 역병 이 전염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국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반발하는 데는 중국 당국도 막는 게 한계가 있다. 거기다 플러스 이제 경제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무작위로 이제 뭐 코로나 제로 정책이 이제 시진핑이 내세우는 중요 정책인데요. 이 부분을 갖다 끝까지 고수한다는 건 이제 중국 당국도 이제 한계에 왔고 이건 뭐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이건 뭐 경제도 놓치고 민심도 이반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세계 증시에서 이제 중국 당국이 이런 뭐 정책과 조정 방역을 하는 부분은 역시 이제 뭐 다 모든 이제 전 세계가 좀 환호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게 바로 이제 평정했다는 부분은 이제 이제 모든 이제 문제점을 잠재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증시가 반등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도 분명히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뭐 OTT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한알령에 이제 억눌려 갖고 모든 게 이제 소통이나 통로가 막혀 있었던 상황인데 가뭄의 단비 형태로 움직이고 있는 좋은 호재거리가 아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OTT 리오프닝 관련주를 갖다 지켜보시면서 충분히 추가 상승할 수 있고 그동안 억눌렸던 이런 부분이 재개돼서 펼쳐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충분히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주에서 좀 더 관심 있게 보고 그 안에서 분석하시고 또 좋은 종목, 재무도 보시고 주가 상승 여력, 수급 차트다 보시면서 접근하시면서 지금은 이런 OTT 한알령 리오프닝 관련주를 공략하는 게 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변수로는 계속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푸틴이 이제 공갈포를 날리는 건지 진짜 이 핵 위협을 해갖고 진짜 뭐 핵을 땡길 건지 쏠 건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 지금 또 증시에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또 핵 관련한 관련주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끝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하여튼 이번 주는 금요일 마무리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이제 뭐 미증시가 좀 반등한다는 부분 때문에 너무 이제 덤비진 마시고요. 현금 비축하시면서 전략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섹터 테마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OTT 관련해서 중국에서 이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이제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T 관련주 계속 보시고 또 재건주, 프랑스가 또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시동을 좀 본격적으로 걸고 움직이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관련주인데요. 이제 전기차에 카메라를 고집했던 그런 부분을 갖다 레이더까지 첨가해서 전기차 부분에 레이더를 첨가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레이더 관련주도 또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에서도 방산 부분에서 계속 또 협력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고, LG가 또 전기차 충전 사업을 전기차 시장이 이제 3년 사이 10배 늘어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충전 부분을 확충하는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이렇게 아까 전에 중국 이 방역 완화 조정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리오프닝 OTT 한알령 관련한 종목들 체크하시면서 다음 주를 대비하시는 게 어떨까 해서 요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중반에 수요일 목요일에 바로 CPI와 FOMC가 반영됩니다. 11월을 돌아보면 CPI 안도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7.7% 전년 대비 증가,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수준 나오면서 나스닥이 7%까지 강세를 그날 보였었잖아요. 과연 이번 CPI는 어떻게 될지 경계감 어린 시선으로 시장 투자자들 바라보고 있고요. 또 FOMC에서 최종금리가 얼마가 나오게 될지 주목하자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 본격화되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 보탬이 된다고 보시면 초록불, 여러 다른 불확실성과 사안들이 워낙 많아서 큰 티가 나지 않을 것 같다. 빨간불 주시죠. 전쟁 이후에 꼭 호황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 재건 때문인데요. 윤겸 전문가, 최태규 전문가는 노란불 주셨죠? 신상원 전문가만이 초록불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코멘트는 이쯤에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과연 전문가들의 추천주가 어떤 수익률을 보이고 있을지 추천주의 동향을 신은석 캐스터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강할 녀석들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작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우리 시장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현재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장중 한때 2360선대까지 내려오면서 하락 전환하나 싶더니 다시 상승 탄력 받으면서 현재는 238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710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엔터와 콘텐츠 그리고 플랫폼주들이 강세 보이는 가운데 신상훈 전문가의 추천주죠. 소박스와 그리고 키다리 스튜디오, 애니플러스까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윤겸 전문가의 추천주 DNC 미디어와 대원 미디어도 강세 보이는 시장, 또 신기수 전문가의 추천주죠. A스토리도 강세 보이는 시장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탄생한 토마토 티켓 업데이트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첫 번째 티켓 신기수 전문가의 티켓입니다. 종목은 사마 네트웍스인데요.
이 삼화 네트워크스는 2023년에 4편 이상의 기대작들을 방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과 실적 향상 기대감으로 오늘 고가 13%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 매수가는 2,875원, 목표가는 3,5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3,240원까지 올라주면서 12%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티켓도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두 번째 티켓은 윤겸 전문가의 티켓인데요. 종목은 같은 삼화 네트워크스네요. 매수가는 2,850원, 목표가는 신기 전문가님과 동일하게 3,5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3,240원까지 올라주면서 13%가 넘는 수익률을 가져가셨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네, 신상훈 전문가님 티켓 23장으로 계속해서 1위 지키고 계십니다. 윤겸 전문가님과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티켓 각각 한 장씩을 추가하셨죠. 윤겸 전문가님은 20장으로, 신기수 전문가님은 13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합류하신 최태규 전문가는 티켓 7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까지 추천주 동향 살펴봤고요. 추천주 리뷰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같은 종목으로 두 장의 티켓이 나왔습니다. 먼저 신기수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두 자릿수 수익률 나왔는데요. 지금 이 종목 어떤 전략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 이제 이쪽 관련해가지고 컨텐츠들이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 또 아바타2 개봉 기대감 이런 것도 합쳐져가지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도 삼화네트워크스는 사실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갈 종목이었고요. 내년도에 드라마 멘탈리스트 두뇌공주 낭만닥터 김사부 3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거 전부 다 드라마가 전부 다 기대작들이에요. 내년도에 상당히 올해도 3분기 때도 최대 매출 냈고 내년도에도 실적 성장 기대됩니다. 저는 이제 지금 목표가를 좀 올려도 될 것 같아요. 4,000원 올리겠습니다. 목표가 상향 의견입니다. 4,000원이고요. 이 종목을 그 이후에 공략을 해주셨던 윤겸 전문가, 바로 어제였죠. 하루 만에 수익률이 10% 넘게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전략 또 들어볼까요? 윤겸 전문가님? 네, 신기수 전문가님하고 같이 종목이 또 중복돼서요. 앞에서 이제 신 전문가께서 중요한 키포인트들은 다 짚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내년에 이제 여러 큰 대작 드라마에 또 이제 방영할 좋은 작품들, 제가 어저께인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낭만 닥터, 그게 이제 시리즈로 또 나오는 부분. 실적도 좋고 내년 실적도 또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추세 전환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저도 이제 4,000원 이상은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다. 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좀 편안하게 조금 중기적으로 들고 가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 다장 모멘텀으로 거론되고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컨셉트리 중앙, 삼화 네트워크스까지 누가 더 많이 올라갈까요? 일단 삼화 네트워크스 계속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 4,000원까지 두 분 모두 제시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오늘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신상원 전문가 카카오페이, 최태규 전문가 빙그레, 윤겸 전문가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최태규 전문가의 빙그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 추워지는데 빙그레 왠지 추운데요, 전문가님. 역발상입니다. 예. 네. 자, 우리 빙그레 이제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해야 될 건 좀 안정적인 기업 많이 이야기해 드리죠. 자, 우리의 부채 비율이 30%대예요. 그리고 유보율이 1,100%대. 재무 상태 좋고요. 매출도 꾸준히 늘어납니다. 자, 최근에 이제 나름대로 긍정적인 뉴스 하면은 아이스크림 가격 인상이란 얘기. 결국 우리가 어떤 종목을 접근할 때 그 제품가 인상 이러한 것들은 시차를 두고 반영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올해도 이 여름에 보면 해외 시장에서 아이스크림 수출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주가 빠졌어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얘도 이제 월봉 차트 보시면 아주 매력적입니다. 고점에서 지금 이 차트 보시면 완전 바닥에 있어요. 바닥에 있다라는 것은 한번 좀 가자라는 거죠. 이 밑에 자리 보니까 과거에 엄청나게 지지해줬던 자리이고 얘가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누워도 갈 자리는 한 46,500원 여기까지는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그 긴 호흡으로 보면 6만 원까지 한번 놓고 우리가 이런 애들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여기서는 목표가 현재가 매수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5,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빙글에 주가가 워낙 바닥권에 놓여 있고요. 그동안 과거에 지지를 많이 했었던 가격대인 만큼 하방 경직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꾸준하게 투자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위쪽으로 열어둘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 전략에서는 매수가 현재가 목표가 45,000원, 손절가 35,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컨텐츠주 관심 많으시죠? 엔터까지요. 윤겸 전문가 초록뱀 미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네, 사마 네트워크로 오늘 성적이 좀 올라갔는데요.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제 어떠한 물 들어올 때 노조란 말이 있듯이 OTT 관련, 한알령,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쪽 종목을 좀 공략을 더 해보는 게 어떨까 해서 오늘 초록뱀 미디어 드라마 엔터 전문 기업입니다. 어차피 이제 방역 완화로 해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 OTT 재개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있고요. 드라마도 제작하고 엔터도 진행하고 이제 후쿠 엔터테인먼트도 이제 인수를 작년에 했던 부분이 있는데 약간 이제 잡음은 있습니다. 후쿠 엔터가. 모 가수 관련해서 좀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여하튼 간에 지금 상반기 실적도 나쁘진 않고요. 증가를 했고 내년 실적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여러 가지 잡음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체크해 볼 걱정거리가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충분히 지금 저점을 딛고 이런 이제 훈풍에 곁들여서 한번 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좀 충분히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접근했으면 좋겠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에 진입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13,500원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도플하면 15,000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보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한번 진입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손절가는 여유 있게 9,500원 잡고 대응하셔도 지금 여러 가지 이런 주변 환경에 맞춰서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돼서 초록뱀 미디어를 추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라마 제작과 매니지먼트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초록뱀 미디어 매수가는 종가까지 기다리시고요. 종가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 9,5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신상원 전문가인데요. 플랫폼주 카카오페이입니다. 네. 이제는 정말 훨훨 좀 갈 수 있을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꽤 올라왔죠? 네, 꽤 올라오려고 이제 올라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최초의 이제 간편 결제 시스템 회사로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 와도 큰 힘을 못 쓰게 된다면 이 카카오페이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삼성페이도 있고 그러지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이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카카오 그룹주하고 같이 연동이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로카 모빌리티 인수하려는 그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러니까 인수 이슈가 이제 무산되더라도 적정 주가 가치가 한 7조 4천억이다. 그 기업 가치가. 그리고 인수가 성공이 되면 거의 10조에 육박하는 9조 4천억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일단은 계속 성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또 바닥에서 이제 큰 거래와 함께 상한가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재무제표가 아마 제가 가져온 거에서 며칠 전에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일 텐데 그건 아마 이제 바닥에 이제 다 반영이 됐고 어두운 터널을 벗어나려는 시도가 나왔다고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대량 거래량이 계속 나오면서 상한가가 한번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지금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다음 주에 CPI 관련해서 발표가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좋게 나온다면 상승이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좀 더 오랜 시간은 이제 박스 구간에 갇힐 것 같은 그런 단점도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입가는 현재가 진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유 있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손절가를 55,000원, 목표가를 이전에 이 투매가 나왔던 가격대 한 84,000원 정도 그 이상을 보면서 한번 천천히 관망을 하면서 이렇게 진입을 하셔도 대응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페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물가와 금리에 민감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목표가 78,000원, 손절가 55,000원입니다. 세 분의 강한 녀석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전장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